카푸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 구매 및 유지 비용이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급 외제차를 무리하게 리스하거나 할부로 구입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자동차 유지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에세푸어라는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자산은 많지만 정작 사용할 현금이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유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형태로 묶여 있어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 놓인 사람이죠. 현명한 투자자인지 에셋푸어인지를 가르는 것은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부담하고 있는가 여부입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서 자산 배분을 잘 해놓은 사람은 현명한 투자자겠죠. 하지만 대출 부담에 허덕이며 생활이 점차 곤란해지고 있는 사람은 에셋푸어에 해당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급지에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죠. 실제로 무리해서라도 상급지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서초, 강남과 같은 최상급지에 들어가는 사람 중 20% 이상은 10억 이상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중간 이상의 급지라면 5억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것은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의 대출 없이는 들어가지 못할 만큼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이기도 하고 그 정도의 대출을 감당할 정도로 가치 있다는 소리기도 하겠죠. 10억을 40년간 4%의 금리로 빌리면 매월 42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월 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이 정도의 대출을 상환한다고 하면 어때 보이시나요?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소득의 절반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게 되겠죠. 원금도 같이 상환하므로 그만큼 저축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득을 보는 것이므로 할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연평균 7%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4%의 이자를 내더라도 내가 낸 이자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므로 훨씬 이득이죠. 대출 상환비를 제외하면 남은 돈은 380만원입니다. 생활비로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 월 800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10억 대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손쉽고 수월한 것일까요? 무조건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당장은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에 늘 변동성이 따라오는 것처럼 내 생활에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위에 부동산 매수 계획에는 아주 중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월 800만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실직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겠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경기 침체, 구조조정 등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레 건강 문제가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돼서 한 명의 소득이 끊기는 순간 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생활비 부족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급지로 무리하게 이사를 가면 그만큼 생활비가 늘어납니다. 상급지인 만큼 가게 월세가 높기에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외식, 교육, 취미, 미용 등 대부분의 서비스 가격은 상급지가 더 비쌉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무리한 대출을 상환하느라 저축과 여유자금이 부족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강제 매각 즉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 집을 팔고 대출을 청산해도 이미 충분히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집을 팔아야 하는 시기에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을 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때가 하락장이 아닐 거란 보장이 있나요?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만 더 버티자는 생각에 추가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생활 수준은 더욱 저하되겠죠. 자산은 늘어났지만 생활의 질은 저하되는 에셋푸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르락 내리락 수많은 변동성이 있고 하락장에 접어드는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상향을 믿으며 장기적으로 버티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원하는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큰 금액의 대출을 포함해서 투자를 한다면 지금 당장의 상환 가능 여부를 따지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삶의 변동성이 생겨도 대출 상환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실직, 경기 불황,
건강 문제 등 현실적인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경제 변화로 인해 자산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 부담이 있는 경우 이러한 변동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한 번의 위기로 인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총 자산이 얼마인지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정성 있게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꼭 고려되어야 합니다. 에셋푸어는 겉보기에 부유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언뜻 보기엔 근사해 보이는 탑이지만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져버릴 만큼 연약한 탑이기도 하죠. 높은 탑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한 과도한 투자보다는 예상치 못한 삶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안정성을 고려한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넘어서고 있지는 않은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투자자입니까? 에셋푸어입니까?